테슬라 소식입니다. 트위터 인수 투자자 찾기 골몰.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테슬라 지분 매각과 담보대출을 줄이고 외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찾고 있다. 트위터 인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머스크가 인수를 완주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3일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약 55조 원에 이르는 트위터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적극 모집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트위터 측에 머스크가 당초 제시했던 자금 확보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머스크는 약 210억 달러의 자금을 개인 자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테슬라 지분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약 85억 달러를 매각하고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잡는 테슬라 지분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테슬라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거론된 13일부터 29일 사이 2주 동안 테슬라 주가는 약 15% 떨어졌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자 머스크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주주들에게 앞으로 테슬라 지분을 더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대부분 테슬라 지분 활용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주가가 더 하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업계 큰손으로 꼽히는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이 이미 머스크와 트위터 인수자금 지원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계획보다 적게 활용해도 트위터 인수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외부 투자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인수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던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과 정치적 논란 등을 우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뒤 서비스 운영과 정책 방향을 자신의 뜻에 맞춰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결국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대출을 줄이기로 결정하면 트위터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 하락과 주주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해야 할 이유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트위터가 머스크와 체결한 인수 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하는 쪽은 10억 달러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위터 측이 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가 비싼 수업료와 테슬라 주가 하락이라는 결과만을 남기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셈이다. 로이터는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가능성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며 테슬라 지분 매각이나 대출을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상하이 봉쇄 10조 사라질 위기. 애플 맥북의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퀀타 컴퓨터가 한 달 넘게 중국 상하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3월 28일 상하이 봉쇄령이 내려져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가 4월 15일부터 부분 가동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장 직원 4만 명 가운데 6천여 명만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퀀타 생산 중단 사태로 애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이를 보도했다. 상하이 봉쇄령으로 퀀타처럼 생산에 차질을 빚은 애플의 부품 조립 업체는 31곳에 달한다. 직간접적으로 봉쇄 영향을 받은 상하이 인근 지역인 장쑤성, 저장성의 업체들까지 합치면 117곳이다. 미국의 투자회사 루프펀드 조사에 따르면 애플 제품의 85%가 중국에서 조립된다. 거밍치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2분기 애플 주요 제품 출하량이 30에서 40% 급감할 수 있고 대체 공급처를 구해도 출하량의 15에서 25%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일 한국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PC 제품 상당수의 배송 소요 기간을 1에서 2개월로 안내하고 있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 재무책임자도
지난달 28일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망 차질로 2분기 매출액이 최대 80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 원인으로 공급망 차질을 꼽았다. 분기 매출에서 10분의 1이 상하이 봉쇄로 사라지게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와 같은 주요 제품은 여전히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애플도 이를 인식해 아이폰 13 일부를 브라질에서 제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LS그룹 디지털 전환 위한 협약 체결. LS그룹이 이 인프라를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S는 그룹 내 서비스 기업인 LSITC를 통해 향후 5년간 MS 애저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고 협업 플랫폼 팀즈와 MS365 등을 연내 적용할 계획이다. 애저는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며 MS365는 윈도우, 오피스, 팀즈, 원드라이브, 문서 보안 등을 통합한 MS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이다. 특히 팀즈는 전 세계 일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관리 기능을 통합 제공해 원격 비대면 근무에 최적화돼 있다. LS는 기존 ERP,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 인프라를 MS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전 세계 25개국 100여 곳에 있는 LS 임직원들이 그룹의 데이터 자산을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네트워킹 기능과 속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 5월부터 MS와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LS전선, LS일렉트릭, LS니코동재련, LS엠트론 등 주요 계열사 사업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접목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MS와의 협업은 올해 1월 LS그룹 회장을 맡은 구자은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LS의 글로벌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자산을 LS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사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화를 강조한 바 있다. LS는 이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그룹 내 계열사들의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협의도 MS와 MS의 글로벌 파트너, 회사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이트머신과 함께 진행한다. 사이트머신은 LS가 2019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 제조 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다. 조이제 LSITC CEO 겸 그룹 CIO는 이번 협업을 통해 유연한 데이터 확장 증설은 물론 자동화된 SaaS 기반의 효율적 운영, 그룹 구성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26조 사라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주가가 폭락하면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이 하루 만에 205억 달러 증발했다. 1일 경제 경영 전문지 포춘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마존의 주가가 14% 이상 급락하며 베이조스의 재산이 하루 사이 205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2,100억 달러가 넘는 그의 올해 최고치 자산에서 1,484억 달러 규모로 616억 달러 감소하게 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아마존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1분기 영업이익이 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7.3% 늘어난 1,164억 4,4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 차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의 1분기 주당 손실은 7.56 달러다. 이는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대한 투자가 큰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배송 트럭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하며
리비아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리비아는 지난 1분기 긴축 기조 등으로 투심이 냉각, 기술주 매도가 거세지며 주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리비안 관련 투자로 아마존이 76억 달러의 평가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나아가 2분기 실적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커머스 성공 신화를 써온 아마존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아마존은 지난달 30일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14.05% 폭락한 2,485.63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베이조스는 하루 만에 재산 26조 원을 잃었지만 여전히 세계 2위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최대 2,300억 원 추가 부담.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한 뒤 국내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연간 수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미 요금을 인상했거나 그럴 계획인 국내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인상 금액과 소비자의 연간 추가 부담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멜론, 플로, 지니 뮤직 043610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1,255만여 명이 연간 최대 2,300억 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멜론과 플로가 스탠더드 요금제의 14.7%의 인상률을 적용해 요금을 올릴 것으로 가정해 이같이 추산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지난달 1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이용권 가격을 14.7% 인상했다. 멜론, 지니 뮤직, 웨이브, 시즌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해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올해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 인앱 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하게 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콘텐츠 업체들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6월 이후엔 다른 분야 콘텐츠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효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 모바일 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